늦은 저녁, 구로 디지털 단지역 지하 통로. 영자는 퇴근길 발걸음을 옮기다 멈춰 섭니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은 아이, 초라한 패딩, 헝클어진 머리, 앞에 놓인 종이컵 하나. 영자의 시선이 아이의 얼굴에 닿는 순간 심장이 멎습니다. 소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자 아이가 고개를 듭니다. 딸과 똑같이 닮은 그 얼굴. 영자는 무릎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소윤아, 정말 소윤이니? 손을 뻗지만 아이는 겁에 질려 도망칩니다. 영자는 허공을 휘젓는 손으로 아이를 붙잡으려 하지만 아이는 사람들 틈으로 사라집니다. 소윤아. 할미야. 할미 몰라? 절규하는 영자의 목소리가 역사에 메아리칩니다. 7년 만에 찾은 손녀 하지만 닿을 수 없는 거리.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상한 눈빛에도 영자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소윤이뿐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신림동 재래시장 입구, 낡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자네 분식. 20해째 이곳을 지키고 있는 작은 가게입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문을 열고 저녁 8시면 셔터를 내립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인, 영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안을 정리합니다. 손놀림은 익숙하지만 표정엔 생기가 없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영자 씨, 김밥 하나 싸주세요. 단골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빠르게 김밥을 말기 시작합니다. 말은 없습니다. 그저 손만 움직입니다. 텔레비전에선 누군가의 행복한 가족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영자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 애씁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 손님의 발길은 뚝 끊깁니다. 영자는 텅 빈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젊은 연인들, 아이 손을 잡은 엄마들, 모두가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자는 여기에 멈춰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제 갈 길을 가는데 나는 여기서 멈춰버린 것 같아요. 영자는 혼잣말을 합니다. 가슴 한편이 무겁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고 밤에 잠들 때까지 그 무게는 떠나지 않습니다. 영자는 그 무게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죄책감입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손녀를 만나지 못하는 죄책감입니다. 영자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딸 지은이와 손녀 소윤이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소윤이는 그때 겨우 4살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 지은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선합니다. 영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쉽니다. 이제 소윤이는 11살이 됐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요?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영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영자는 천천히 정리를 시작합니다. 가게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엔 작은 재단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지은아. 영자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떨립니다. 7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왔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영자는 기억합니다. 사위 강도윤이 차갑게 던진 그 말을. 장모님, 지은이가 없으니 아이도 제 가정에서 키우겠습니다.
저희 일이니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영자는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 손녀마저 빼앗기는 상황에 영자는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영자는 소윤이를 안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은 소윤이를 데리고 멀리 떨어져 섰습니다. 소윤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영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은 끊겼습니다. 영자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손녀 소윤이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그렇게 7년을 살았습니다. 딸의 제삿날만 기다리며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지은아. 소윤이는 잘 지내고 있겠지? 영자는 사진 속 딸에게 말을 겁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그저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만 보일 뿐입니다. 영자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다시 가게 안으로 나옵니다. 밤 8시 영자는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탑니다. 구로 디지털단 지역에서 환승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퇴근 시간입니다. 영자는 지친 몸을 이끌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환승 통로는 길고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영자는 천천히 걷습니다. 그때 역사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입니다. 초라한 패딩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습니다. 앞에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영자는 무심코 지나치려다가 멈칫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영자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영자는 아이 앞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얘야, 괜찮니?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 순간 영자의 심장이 멎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보입니다. 둥근 볼, 큰 눈, 작은 입. 그 얼굴은 딸 지은이를 닮았습니다. 너무나 닮았습니다. 영자는 숨이 막힙니다. 소윤이.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부릅니다.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봅니다. 영자는 무릎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이게 꿈인가요? 아니면 현실인가요? 소윤아, 정말 소윤이니? 영자는 아이에게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섭니다. 영자의 손은 허공을 휘젓습니다. 아이는 일어나 도망치려 합니다. 영자는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소윤아, 할미야, 할미 몰라. 하지만 아이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람들 틈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하지만 영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이 생각뿐입니다. 소윤이가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7년 만에 본 손녀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왜 소윤이는 이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저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영자는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소윤이를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눈물을 닦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소윤이의 얼굴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 초라한 모습, 겁에 질린 표정, 그 모든 것이 영자의 가슴을 찢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자는 침대에 앉아 생각합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습니다. 소윤이를 찾아야 합니다. 7년 동안 놓쳤던 손녀를 이번엔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영자는 결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윤이를 찾겠다고. 밤은 깊어갑니다. 하지만 영자는 잠들 수 없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손녀 생각뿐입니다. 7년 만에 찾은 희망입니다. 영자는 그 희망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뜹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소윤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영자는 서둘러 옷을 입습니다. 가게는 오늘 문을 열지 않기로 합니다. 소윤이를 찾는 게 먼저입니다. 영자는 지하철을 타고 구로디지털 단지역으로 향합니다. 역사에 도착해 어젯밤 소윤이가 있던 그 구석으로 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영자는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1시간, 2시간, 점심시간이 되고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립니다. 퇴근 시간입니다. 그때 저쪽 계단 아래에서 작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소윤이입니다. 영자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다가갑니다. 소윤아. 아이가 고개를 듭니다. 놀란 표정입니다. 영자는 재빨리 아이의 손을 붙잡습니다. 소윤아, 할미야. 할미 기억 안 나니? 내 엄마 지은이 엄마야. 아이의 눈이 흔들립니다. 지은이라는 이름을 듣고 뭔가 기억하는 듯합니다. 할머니? 그래, 소윤아. 할미야. 아이는 영자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영자도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둘은 역사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고 웁니다. 7년 만입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영자는 아이를 떼어놓고 묻습니다. 소윤아, 너 왜 여기 있어? 아빠는 어디 계시고?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빠가 돈 벌어오라고 했어요. 영자는 귀를 의심합니다. 영자의 손이 떨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빠가 그런 말을 했다고? 소윤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일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처음엔 아빠가 반대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오셔서 그냥 하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무슨 할머니? 아빠 엄마요. 박 여사 할머니요. 영자는 이를 악뭅니다. 박 여사. 사위 강도윤의 어머니입니다. 소윤아, 아빠 지금 어디 계셔? 집에 계실 거예요. 주소 알려줄 수 있어? 소윤이는 망설이지만 결국 주소를 알려줍니다. 영자는 소윤이의 손을 꼭 잡고 일어섭니다. 가자, 소윤아. 할미가 아빠한테 이야기 좀 하고 올게. 둘은 역사를 빠져나와 택시를 탑니다. 택시는 낡은 주택가로 들어갑니다. 소윤이가 가리킵니다. 저기요, 할머니. 2층이에요. 영자는 소윤이와 함께 계단을 오릅니다. 2층 복도 끝, 낡은 문 하나가 보입니다. 영자는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강도윤입니다. 7년 전보다 많이 늙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장모님? 어떻게? 소윤이 때문에 왔습니다. 강도윤은 망설이지만 결국 문을 엽니다. 영자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은 엉망입니다. 술병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전기가 나간 듯 어둡습니다. 강도윤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쉽니다. 영자도 마주 앉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영자가 먼저 입을 엽니다. 도윤 씨, 소윤이한테 들었습니다. 아이를 지하철역에서 구걸시켰다면서요? 강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합니다. 도윤 씨, 이게 무슨 짓입니까?
강도윤이 고개를 듭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장모님은 모르실 겁니다. 지은이가 죽고 난 후 제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나도 피해자예요. 일도 잃고 빚만 늘어나고 애 하나 책임지기 벅차니까 나름대로 벌어오라 한 건데 그게 왜 문제죠?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나름대로 11살 아이를 구걸시키는 게 나름대로라고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립니다.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50대 후반, 짙은 화장에 날카로운 눈빛입니다. 박 여사입니다. 누구세요? 여긴 왜 들어왔어요? 박 여사는 영자를 보고 인상을 찌푸립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지은이 엄마입니다. 소윤이 때문에 왔습니다. 박 여사는 코웃음을 칩니다. 아, 그 사람. 뭐 하러 왔어요? 소윤이를 구걸시켰다면서요? 박 여사는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애가 돈 벌어오면 좋은 거지. 영자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이를 구걸시키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입니까? 당연하죠. 지은이가 죽고 난 후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애라도 뭔가 해야죠. 영자의 손이 떨립니다. 그래도 아이를 그렇게 할 순 없습니다. 박 여사는 비웃습니다. 할 수 있죠. 우리 집안 아이니까. 당신이 뭔데 참견이에요? 소윤이는 제 손녀입니다. 손녀면 어쩌고. 지은이가 죽은 이상 애는 우리 집안 아이야. 키울 능력도 없는 당신이 뭘 한다고. 영자는 할 말을 잃습니다. 박 여사의 말이 칼처럼 꽂힙니다. 맞는 말입니다. 영자는 분식집 하나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강도윤이 끼어듭니다. 그리고 어머니, 장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강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박 여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 키워봤자 득될 게 없다고. 차라리 돈이라도 벌어오는 게 낫다고.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여사를 바라봅니다. 박 여사는 태연합니다. 사실이에요. 지은이 딸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요? 돈도 안 되는 애 키우느니 차라리 이렇게라도 쓸모있게 하는 게 낫죠. 영자는 박 여사의 멱살을 붙잡습니다. 당신 인간이에요? 그 아이는 내 손녀예요. 내 딸의 딸이라고요. 박 여사는 영자의 손을 뿌리칩니다. 손 떼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당신이 키울 거예요? 돈도 없는 주제에. 영자는 할 말을 잃습니다. 박 여사는 비웃으며 말합니다. 나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영자는 소윤이를 바라봅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영자를 봅니다. 영자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소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 영자는 돌아봅니다. 소윤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소윤아, 할미가 꼭 다시 올게. 꼭. 영자는 문을 나섭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골목길을 걷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영자는 주먹을 불끈 줍니다. 지은아, 엄마가 이번엔 소윤이를 지킬게. 절대 놓치지 않을게. 밤거리를 걷는 영자의 뒷모습은 외롭지만 그 눈빛엔 결연함이 담겨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소윤이의 얼굴이 계속 떠오릅니다. 겁에 질린 표정, 눈물 흘리는 모습, 작은 목소리로 부르던 할머니라는 말. 모든 것이 영자의 가슴을 찢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영자는 중얼거립니다. 키울 능력이 없다는 박 여사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돕니다. 맞는 말입니다. 영자는 돈이 없습니다.
분식집 하나로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윤이를 포기할 순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다시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소윤이를 찾아야 합니다. 역사에 도착해 어제 그 자리로 갑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이 되고 오후가 됩니다. 영자는 기다립니다. 저녁 6시쯤 소윤이가 나타납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쪼그리고 앉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다가갑니다. 소윤아. 소윤이는 영자를 보고 놀라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영자는 소윤이 옆에 앉습니다. 할미가 또 왔어.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 소윤이는 고개를 숙입니다. 영자는 소윤이의 손을 잡습니다. 소윤아, 할미한테 솔직하게 말해줄래? 집에서 뭐 먹고 지내니? 소윤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영자는 다시 묻습니다. 소윤아, 아빠가 밥 해주시니? 소윤이는 고개를 젓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빠는 술만 마셔요. 밥은 제가 알아서 먹어요. 영자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뭘 먹는데? 편의점에서 사 먹어요. 제가 여기서 번 돈으로요. 영자는 눈물을 참습니다. 11살 아이가 스스로 돈을 벌어 밥을 사 먹고 있습니다. 영자는 소윤이를 꼭 안아줍니다. 소윤아, 할미가 지켜줄게. 이제 걱정하지 마.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뭐 하는 겁니까? 영자는 돌아봅니다. 박 여사가 서 있습니다. 인상을 찌푸린 채 영자를 노려봅니다. 또 왔어요? 어제 말했잖아요. 끼어들지 말라고.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끼어드는 게 아닙니다. 제 손녀를 지키는 겁니다. 박 여사는 비웃습니다. 지킨다고? 당신이 뭘 어떻게 지켜요? 법적으로라도 소윤이를 데려오겠습니다. 박 여사는 코웃음을 칩니다. 웃기지 마세요. 친권은 아빠한테 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자는 할 말을 잃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친권은 강도윤에게 있습니다. 영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아이를 구걸시키는 건 학대예요. 학대? 증거 있어요? 누가 믿어줄 것 같아요? 박 여사는 소윤이를 붙잡고 일어섭니다. 소윤아, 가자. 할머니 말 들으면 안 돼. 소윤이는 영자를 바라봅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영자는 소윤이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박 여사가 가로막습니다. 손 떼요. 박 여사는 소윤이를 데리고 사라집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영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도 없고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또 지키지 못했어. 영자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영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영자는 집으로 돌아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아동 학대 신고, 친권 박탈, 법률 상담. 여러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다음 날 영자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갑니다. 젊은 변호사가 영자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영자는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설명합니다. 소윤이의 구걸, 강도윤과 박 여사의 태도, 모든 것을 말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친권자가 아동을 구걸시키는 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요? 네. 사진이나 영상 또는 목격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진술도 중요합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영자는 상담소를 나섭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영자는 다시 구로디지털단 지역으로 향합니다. 며칠 동안 영자는 역사를 지킵니다. 소윤이가 나타나는 시간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조심스럽게 촬영합니다. 소윤이가 구걸하는 모습,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종이컵을 내미는 모습,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영자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역사에서 일하는 청소 아주머니, 보안 요원, 가게 주인들, 소윤이를 본 적 있는지, 얼마나 자주 오는지 물어봅니다. 몇몇은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아, 그 아이요. 자주 봤어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영자는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혹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아이를 지켜야 해서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요. 아이가 그렇게 지내는 건 안 되죠. 영자는 연락처를 받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여갑니다.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영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 영자는 다시 법률 상담소를 찾아갑니다. 모은 증거를 변호사에게 보여줍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 제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의사입니다.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한다는 걸 확인해야 합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윤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영자는 다시 역사로 향합니다. 오늘은 소윤이를 만나 꼭 물어봐야 합니다. 저녁이 되고 소윤이가 나타납니다. 영자는 다가가 소윤이 옆에 앉습니다. 소윤아, 할미한테 대답해 줄래? 할미랑 같이 살고 싶니? 소윤이는 영자를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내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영자는 소윤이를 꼭 안아줍니다. 그래, 소윤아. 할미가 꼭 지켜줄게. 조금만 기다려. 영자는 결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소윤이를 지켜야 합니다. 영자는 더 이상 무력한 할머니가 아닙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입니다. 영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합니다. 며칠 후 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상담원이 현장 조사를 나가겠다고 합니다.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드디어 시작입니다. 일주일 후 상담원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할머님 현장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집안 환경도 열악하고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소윤이는 괜찮나요?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영자는 불안합니다. 추가 조사라니.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동안 소윤이는 괜찮을까요? 영자는 다시 구로디지털단 지역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소윤이를 만나야 합니다. 저녁이 되고 소윤이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소윤이의 얼굴에 멍이 있습니다. 소윤아. 영자는 달려가 소윤이를 붙잡습니다. 소윤이의 뺨을 자세히 봅니다. 분명한 멍 자국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때린 거야? 소윤이는 고개를 숙입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영자는 다급하게 묻습니다. 소윤아, 할미한테 말해봐. 아빠가 때린 거야? 소윤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할머니가 신고했다고 아빠가 화났어요. 그리고
소윤이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영자는 소윤이를 꼭 안아줍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소윤아, 여기서 기다려. 할미가 아빠한테 갈게. 영자는 소윤이를 역사 매점에 맡깁니다. 매점 주인 아주머니는 소윤이를 알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윤이를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영자는 택시를 타고 강도윤의 집으로 향합니다. 가슴이 뜁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소윤이를 지켜야 합니다. 강도윤의 집에 도착합니다. 영자는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라 두들깁니다. 도윤 씨, 문 열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강도윤이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납니다. 뭐야, 또 왔어요? 영자는 강도윤의 멱살을 붙잡습니다. 소윤이 얼굴에 있는 멍. 당신이 때린 거죠? 강도윤은 영자의 손을 뿌리치려 합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애가 말을 안 들어서 때려요? 11살 아이를. 영자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강도윤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섭니다. 장모님은 몰라요. 지은이가 죽고 난 후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회사에서 잘렸어요. 빚만 늘어나고 나도 살기 힘들어요. 영자는 강도윤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힘들면 아이를 때려도 됩니까? 구걸시켜도 됩니까? 강도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안쪽에서 박 여사가 나타납니다. 시끄러워 죽겠네. 뭐야? 박 여사는 영자를 보고 인상을 찌푸립니다. 또 왔어요? 정말 끈질기네. 영자는 박 여사를 향해 걸어갑니다. 소윤이 얼굴에 멍이 있던데 당신들이 때린 거죠? 박 여사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집안 일인데 왜 참견해요? 참견이 아닙니다. 이건 범죄예요. 범죄? 웃기지 마세요. 부모가 자식 훈육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영자는 주먹을 불끈 줍니다. 훈육이요? 이게 훈육입니까? 박 여사는 비웃습니다. 그래요, 훈육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신고했다면서요? 덕분에 귀찮게 됐네요. 조사받느라 시간 낭비했어요. 영자는 할 말을 잃습니다. 박 여사는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말인데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요. 친권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법적으로도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자는 뒤로 물러섭니다. 박 여사의 말이 맞습니다. 친권은 강도윤에게 있습니다. 영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 소윤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 여사는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키우죠. 당신은 신경 끄세요. 영자는 절망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벽에 부딪힙니다. 친권이라는 벽, 법이라는 벽. 영자는 무력합니다. 제발 소윤이만은 제대로 돌봐주세요. 제발요. 영자는 애원합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영자는 복도에 홀로 남겨집니다. 영자는 계단을 내려갑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입니다. 영자는 택시를 타고 역사로 돌아갑니다. 소윤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매점에 도착하자 소윤이는 영자를 보고 달려옵니다. 할머니. 영자는 소윤이를 꼭 안아줍니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아빠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소윤아, 할미가. 영자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소윤이는 영자의 표정을 보고 눈치챕니다. 할머니, 저 이제 못 만나는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소윤아.
할미가 꼭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영자도 확신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친권을 가진 강도윤과 박 여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딸의 재단 앞에 앉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또 실패했어. 소윤이를 지키지 못했어. 영자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영자는 딸의 유품 상자를 꺼냅니다. 오래된 상자입니다. 영자는 상자를 열고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딸의 일기장, 사진들, 편지들. 그때 작은 녹음기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영자는 녹음기를 집어듭니다. 이게 뭘까요? 영자는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엄마, 이 녹음을 듣고 계신다면 제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일 거예요. 딸 지은이의 목소리입니다. 영자는 숨이 막힙니다.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려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도윤 씨가 엄마가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영자는 녹음기를 꼭 쥡니다. 손이 떨립니다. 도윤 씨가 소윤이에게 손찌검을 해요. 제가 말리면 저한테도 화를 내요. 저는 두려워요. 소윤이가 다칠까봐. 영자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폭력을.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소윤이를 부탁해요. 제발 소윤이를 지켜주세요. 도윤 씨한테서 멀리 떨어뜨려 주세요. 녹음이 끝납니다. 영자는 녹음기를 꼭 쥐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소윤이를 지켜달라는 부탁입니다. 지은아, 엄마가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무너져도 기어가서라도 내가 지킨다. 영자는 결심합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복수가 아니라 구출의 전쟁입니다. 영자는 녹음기를 가방에 넣습니다. 이건 증거입니다. 강도윤의 폭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다시 법률 상담소를 찾아갑니다.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줍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걸로 친권 제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소윤이를 구해야 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입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친권 제한 청구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영자는 불안합니다. 한 달 동안 소윤이는 괜찮을까요? 영자는 매일 구로 디지털단 지역으로 향합니다. 소윤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사흘째 소윤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자는 초조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영자는 강도윤의 집으로 향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다시 두드립니다. 여전히 조용합니다. 영자는 옆집 문을 두드립니다. 중년 여인이 문을 엽니다. 저기 옆집에 사는 사람들 보셨나요? 아, 거기요? 며칠 전에 짐 싸서 나가던데요. 영자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나갔다고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모르죠. 그냥 밤에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강도윤이 소윤이를 데리고 잠적한 것입니다. 영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자 도망친 것입니다. 영자는 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변호사님, 강도윤이 아이를 데리고 잠적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영자는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미온적입니다. 친권자가 아이를 데리고 이사한 건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를 학대하고 있어요. 증거도 있습니다.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저희는 친권자 문제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영자는 절망합니다. 경찰도 법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소윤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자는 구로 디지털단 지역을 매일 찾아가지만 소윤이는 없습니다. 영자는 다른 역들도 찾아다닙니다. 신림역, 서울대 입구역, 봉천역. 하지만 소윤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영자는 지쳐갑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릅니다. 밤마다 영자는 딸의 재단 앞에 앉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또 지키지 못했어. 소윤이를 놓쳤어. 영자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는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갑니다. 센터 소장은 영자를 맞이합니다.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지하철 보안 요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소윤이가 다른 역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납니다. 영자는 지하철 2호선을 따라 역들을 찾아다닙니다. 각 역의 보안 요원들에게 소윤이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아이를 본 적 있나요? 구걸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본 적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윤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자는 무너져 갑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악몽을 꿉니다. 어느 날 새벽 영자는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지은아, 엄마 정말 못 찾겠어. 소윤이가 어디 있는지. 영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제발 소윤이를 지켜주세요. 무사하게 해주세요. 그날 오후 영자는 다시 구로 디지털단 지역으로 향합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영자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기다립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됩니다.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그때 저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리 와, 빨리. 박 여사의 목소리입니다. 영자는 벌떡 일어섭니다. 목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사람들 틈을 헤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봅니다. 박 여사가 소윤이의 팔을 잡아 끌고 있는 모습을. 소윤이는 겁에 질린 표정입니다. 소윤아. 영자는 소리칩니다. 소윤이가 고개를 돌립니다. 영자를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할머니. 박 여사는 영자를 보고 인상을 찌푸립니다. 또 당신이야? 영자는 박 여사에게 달려갑니다. 소윤이 놓으세요. 놓으라고? 이 애는 우리 집안 아이야. 영자는 소윤이의 다른 팔을 잡습니다. 둘은 소윤이를 사이에 두고 대치합니다. 소윤이는 울고 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영자는 박 여사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당신들이 소윤이를 어디 데리고 갔어요? 왜 숨긴 겁니까? 박 여사는 비웃습니다. 숨긴 게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한테서 멀리 떨어지려고 이사한 거지.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쳐다봅니다. 영자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아이는 제 손녀입니다. 구걸이 아니라 학대당한 피해자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박 여사는 당황합니다. 뭐 하는 짓이야. 조용히 해. 조용히 못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두 알아야 해요. 영자는 계속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더 모여듭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곧 역 보안 요원들이 나타납니다. 무슨 일입니까? 영자는 보안 요원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소윤이의 구걸, 학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보안 요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경찰이 곧 도착합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박 여사는 소윤이를 놓습니다. 영자는 소윤이를 꼭 안아줍니다. 소윤이는 영자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괜찮아, 소윤아. 이제 할미가 지켜줄게. 경찰이 도착합니다. 영자는 경찰에게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녹음 파일, 사진,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합니다. 일단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 여사는 발뺌하려 합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이 할멈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자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딸의 녹음 파일, 목격자들의 진술, 사진들. 모든 것이 강도윤과 박 여사의 학대를 증명합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듭니다. 저도 저 아이 여기서 여러 번 봤어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추운 날에도 여기 앉아 있더라고요. 증언들이 쏟아집니다. 박 여사는 할 말을 잃습니다. 경찰은 박 여사에게 말합니다. 일단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올 때까지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자는 소윤이의 손을 꼭 잡습니다.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소윤이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입니다. 소윤아 이제 괜찮아. 할미가 지켜줄게. 소윤이는 영자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손녀의 미소입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영자는 소윤이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임시 보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소윤이는 영자와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소윤아, 배고프지?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소윤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자는 소윤이를 데리고 분식집으로 갑니다.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켭니다. 영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소윤아, 엄마가 좋아하던 떡볶이야. 소윤이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영자를 바라봅니다. 영자는 떡볶이를 담아 소윤이 앞에 놓습니다. 자, 먹어봐. 소윤이는 젓가락을 들고 떡볶이를 집습니다. 입에 넣고 천천히 씹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영자는 소윤이의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많이 먹어. 앞으로 할미가 매일 해줄게. 소윤이는 떡볶이를 먹으며 계속 웁니다. 영자도 눈물을 흘립니다. 7년 동안 그리워했던 순간입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영자는 긴장합니다. 재판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소윤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영자는 변호사와 만나 준비를 합니다. 증거 자료를 다시 점검하고 증인들을 섭외합니다. 역사보안 요원, 매점 주인, 청소 아주머니, 모두 소윤이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재판 전날 밤 영자는 딸의 재단 앞에 앉습니다. 지은아 내일 재판이야. 엄마가 잘할 수 있을까? 영자는 향을 피우고 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재판 당일 영자는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합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강도윤과 박 여사가 보입니다. 둘은 영자를 노려봅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양측 변호사가 자리에 앉습니다. 영자는 긴장합니다. 영자 측 변호사가 먼저 증거를 제출합니다. 딸 지은이의 녹음 파일이 재생됩니다. 법정 안에 지은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엄마 도윤 씨가 소윤이에게 손찌검을 해요. 제가 말리면 저한테도 화를 내요. 저는 두려워요.
소윤이가 다칠까봐.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숙입니다. 다음으로 사진 자료가 제출됩니다. 소윤이가 역사에서 구걸하는 모습, 얼굴의 멍자국,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나옵니다. 역사보안 요원이 증언합니다. 저는 소윤이를 여러 번 봤습니다.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같은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증언이 이어집니다.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제 강도윤 측 차례입니다. 강도윤의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제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학대한 적은 없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를 구걸시켰습니까? 강도윤의 변호사는 대답합니다. 그건 어머니의 판단이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반대했습니다. 박 여사가 벌떡 일어섭니다. 뭐라고? 당신이 동의했잖아. 판사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강도윤과 박 여사는 서로를 노려봅니다.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판사가 강도윤에게 직접 묻습니다. 피고인, 녹음 파일에서 들린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이에게 손찌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강도윤은 침묵합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법정이 술렁입니다. 강도윤의 변호사는 당황합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떨굽니다. 판사가 다시 묻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강도윤은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은이가 죽고 난 후 모든 게 힘들었어요. 일도 잃고 빚만 늘어나고 아이를 보면 화가 났어요. 영자는 강도윤을 바라봅니다. 연민과 분노가 뒤섞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소윤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소윤이가 법정에 들어옵니다. 작은 몸으로 증인석에 앉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묻습니다. 소윤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면 돼. 아빠랑 살고 싶니? 아니면 할머니랑 살고 싶니? 소윤이는 영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강도윤을 봅니다. 강도윤은 소윤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소윤이는 입술을 깨뭅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강도윤은 고개를 떨굽니다. 박 여사는 한숨을 쉽니다. 영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판사는 침묵합니다. 서류를 넘기며 생각에 잠깁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합니다. 영자는 두 손을 꼭 모읍니다. 기도하듯 간절합니다. 판사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제출된 증거와 증언들을 모두 검토한 결과 피고인 강도윤은 아동학대 및 방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영자는 숨을 멈춥니다. 따라서 피고인 강도윤의 친권을 제한하고 소윤이의 양육권을 할머니인 원고에게 부여합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소윤이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습니다. 박 여사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삭입니다. 판사가 계속 말합니다. 피고인은 앞으로 소윤이와의 면접 교섭을 법원의 허가 아래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이 끝납니다. 영자는 법정을 나와 소윤이를 꼭 안아줍니다. 소윤아, 이제 정말 괜찮아. 할미가 지켰어. 소윤이는 영자의 품에서 웁니다. 영자도 웁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입니다. 변호사가 다가와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할머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영자는 소윤이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섭니다. 바깥은 밝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지은아, 엄마가 해냈어. 소윤이를 지켰어. 소윤이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이제부터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영자는 소윤이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소윤이가 곁에 있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지 며칠 후, 영자는 소윤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아침을 먹고 소윤이를 학교에 보냅니다. 7년 만에 소윤이는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소윤아, 학교 잘 다녀와. 할미가 오후에 데리러 올게. 네, 할머니. 다녀올게요. 소윤이는 작은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합니다. 영자는 소윤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자는 알고 있습니다. 영자는 분식집으로 향합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가게를 엽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영자 씨, 요새 얼굴이 밝아 보이네요. 단골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영자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 김밥 하나 싸주세요. 영자는 김밥을 말기 시작합니다. 손놀림이 가볍습니다. 마음도 가볍습니다. 오후가 되고 영자는 학교로 소윤이를 데리러 갑니다. 교문 앞에서 기다리자 소윤이가 뛰어나옵니다. 할머니, 소윤아, 학교 어땠어? 재밌었어요.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영자는 소윤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러 장을 봅니다. 소윤이가 좋아하는 과자도 삽니다. 할머니, 이것도 사주세요. 소윤이는 초콜릿을 가리킵니다. 영자는 웃으며 장바구니에 넣습니다. 그래, 사자. 우리 소윤이 좋아하는 거 다 사자.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합니다. 소윤이는 숙제를 하고 영자는 부엌에서 저녁을 만듭니다. 평범한 저녁입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저녁을 먹고 둘은 텔레비전을 봅니다. 소윤이는 영자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영자는 소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할미도 행복해, 소윤아.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도윤과 박 여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일주일 후 영자는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할머님, 강도윤 측에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영자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항소요? 네. 판결에 불복하고 다시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영자는 무너질 듯합니다.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니. 다시 싸워야 한다니. 변호사님, 저희가 질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합니다. 강도윤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으니까요. 영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쉽니다. 소윤이가 다가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영자는 소윤이를 안아줍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영자는 걱정입니다. 강도윤이 무슨 수를 쓸지 모릅니다. 며칠 후 영자는 다시 법원에 출석합니다. 항소심입니다. 강도윤과 박 여사가 법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릅니다. 강도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강도윤의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제 의뢰인은 지난 재판 이후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놀랍니다. 강도윤이 치료를 받고 있다니. 강도윤이 일어나 말합니다. 판사님,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을 후회합니다. 소윤이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윤이의 아빠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영자는 강도윤을 바라봅니다. 진심일까요? 아니면 연기일까요? 판사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강도윤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집도 구했습니다. 소윤이를 제대로 키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영자는 불안합니다. 강도윤이 준비를 단단히 한 것 같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영자에게 묻습니다. 원고 측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자는 일어섭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판사님, 강도윤 씨가 변했다고 말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소윤이는 7년 동안 학대를 받았습니다. 단 몇 주 만에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강도윤은 고개를 숙입니다. 영자는 계속 말합니다. 소윤이는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고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발 소윤이를 다시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영자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윤이의 의견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소윤이가 다시 증인석에 앉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소윤아, 아빠가 변했다고 하는데 아빠와 다시 살고 싶니? 소윤이는 강도윤을 바라봅니다. 강도윤은 애원하는 눈빛입니다. 소윤이는 입술을 깨뭅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아빠 정말 변하셨어요? 강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소윤아.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이제 제대로 된 아빠가 될게. 소윤이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판사를 향해 말합니다. 저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도 가끔은 보고 싶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원심을 유지합니다. 소윤이의 양육권은 할머니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강도윤에게 면접 교섭권을 부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의 입회하에 소윤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양육권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강도윤도 소윤이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영자는 소윤이를 데리고 법원을 나섭니다. 강도윤이 뒤에서 부릅니다. 장모님. 영자는 돌아봅니다. 강도윤이 다가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영자는 강도윤을 바라봅니다. 증오와 연민이 뒤섞입니다. 도윤 씨, 정말 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윤이를 위해서라도.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는 소윤이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소윤이와 함께 갈 길이 아직 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최악은 지났다는 것을, 소윤이를 지켰다는 것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영자는 소윤이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집에 가요. 그래, 소윤아. 집에 가자. 둘은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자와 소윤이의 새로운 삶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영자와 소윤이의 일상은 평화롭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아침을 먹고 소윤이를 학교에 보냅니다. 영자는 분식집을 운영하고 오후에 소윤이를 데리러 갑니다. 저녁엔 함께 식사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듭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영자에게 이 평범함은 기적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강도윤이 소윤이를 만나는 날입니다. 첫 면접 교섭입니다. 영자는 불안합니다. 소윤이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아빠 만나러 가야 돼요? 그래, 소윤아. 하지만 할미도 같이 갈 거야. 그리고 상담원 선생님도 계실 거야. 걱정하지 마. 영자는 소윤이의 손을 꼭 잡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향합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강도윤이 앉아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깨끗하게 면도를 했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소윤아. 강도윤은 소윤이를 보고 눈물을 글썽입니다. 소윤이는 영자의 뒤에 숨습니다. 상담원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소윤아,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소윤이는 조금씩 강도윤에게 다가갑니다. 강도윤은 무릎을 꿇고 소윤이와 눈높이를 맞춥니다. 소윤아, 아빠야.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너무 나쁜 짓을 했어. 소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강도윤을 바라볼 뿐입니다. 강도윤은 계속 말합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앞으론 절대 그러지 않을게. 약속할게. 소윤이는 눈물을 흘립니다. 강도윤도 웁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웁니다. 영자도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1시간 동안 면접이 진행됩니다. 강도윤은 소윤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립니다. 소윤이는 처음엔 경계하지만 점점 마음을 엽니다. 강도윤은 조심스럽습니다. 소윤이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면접이 끝나고 영자는 소윤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강도윤이 뒤에서 말합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윤 씨, 소윤이를 위해서 정말 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는 소윤이와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소윤이가 묻습니다. 할머니, 아빠 정말 변한 것 같아요? 영자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모르겠어, 소윤아. 하지만 아빠가 노력하는 건 맞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거야. 소윤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합니다. 영자는 소윤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끓입니다. 소윤이는 식탁에 앉아 영자를 바라봅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영자는 소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할미도 행복해, 소윤아. 내가 있어서 할미도 살아갈 힘이 생겨. 저녁을 먹고 둘은 분식집으로 갑니다. 영자는 소윤이에게 김밥 많은 법을 가르쳐 줍니다. 소윤아, 이렇게 해봐. 김을 펴고 밥을 얇게 펴고 속재료를 넣고 돌돌 말면 돼. 소윤이는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합니다. 김밥이 삐뚤빼뚤하지만 영자는 칭찬합니다. 잘했어, 소윤아. 계속 하다 보면 잘하게 될 거야. 소윤이는 웃으며 김밥을 말아갑니다. 영자는 그런 소윤이를 바라보며 행복합니다. 할머니, 제가 나중에 크면 할머니 가게 도와드릴게요. 그래, 소윤아. 우리 함께 가게 하자. 밤이 깊어갑니다. 영자는 소윤이를 재웁니다. 소윤이는 영자의 품에 안겨 잠듭니다. 영자는 소윤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봅니다. 평화로운 얼굴입니다. 영자는 딸의 제단 앞에 앉습니다. 향을 피우고 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지은아, 엄마가 해냈어. 소윤이를 지켰어.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가 소윤이 잘 키울게. 영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고마워, 지은아. 소윤이를 내게 보내줘서. 소윤이 덕분에 엄마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영자는 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소윤이와 함께 분식집으로 갑니다. 가게 문을 열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영자 씨, 이 아이가 손녀예요? 네, 소윤이에요. 예쁘네요. 할머니 닮았어요. 소윤이는 수줍게 인사합니다. 손님들은 소윤이를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영자는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입니다. 소윤이는 옆에서 영자를 돕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영자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소윤이도 열심히 돕습니다. 물을 날라주고 반찬을 채워주고 테이블을 닦아줍니다. 소윤이 참 착하네요. 할머니 도와주고. 손님들이 칭찬합니다. 소윤이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할머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영자는 소윤이를 보며 뿌듯합니다. 7년 전 영자는 혼자였습니다. 외롭고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소윤이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영자는 소윤이와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손을 잡고 걷는 길이 따뜻합니다. 할머니, 오늘 재밌었어요. 할머니 가게에서 일하는 거. 그래. 소윤이가 도와줘서 할미도 힘이 났어. 앞으로 계속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소윤아.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둘은 함께 텔레비전을 봅니다. 소윤이는 영자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영자는 소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미도 사랑해, 소윤아. 창밖으로 노을이 집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소윤이가 있으니까요. 소윤아, 배고프지? 할미가 떡볶이 해줄까? 네, 할머니. 할머니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영자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습니다. 따뜻한 냄새가 집안을 채웁니다. 소윤이는 식탁에 앉아 기다립니다. 영자는 떡볶이를 그릇에 담아 소윤이 앞에 놓습니다. 자, 먹어봐. 소윤이는 젓가락을 들고 떡볶이를 집습니다. 입에 넣고 씹습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많이 먹어. 이제 괜찮아. 영자는 소윤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집니다. 작은 집안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평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자와 소윤이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습니다. 소윤이와 함께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적시는 사연이었습니다.